러시아와 한국, 미국과 유럽연합 등 전 세계 강대국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확인할 때 군사 전문가들은 그 국가가 가진 차세대 무기들의 수량과 성능을 먼저 측정합니다. 물론 병력의 숫자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2021년 현재 현대전에서는 차세대 무기 체계로 전략과 전술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기 때문에 차세대 신무기 개발만이 우리나라의 군사력 상승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차세대 신무기의 성능은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한 경험을 많이 가진 군사 강국일수록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전투기와 탱크, 이지스 구축함 등 신무기 체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따라 전 세계의 군사력이 측정되고 있죠. 2021년 차세대 신무기의 핵심 체계가 되는 소재 기술이 급부상함에 따라 첨단 기술 강대국 한국이 보유한 소재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이 간절히 원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산 소재 장비가 더욱더 튼튼해지며 가벼워지고 차세대 무기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장비로 급부상했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군사정보 뉴스 채널 대고구려 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옛날부터 시작해 한국의 군사기술 개발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런 기반 시설도 없고 기술을 개발할 인력도 터무니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은 매일 밤을 새며 이론을 정립하고 기술을 검증하는 등 노력을 쏟아가며 국산 무기를 개발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죠.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인들의 의지를 통해 일제강점기에서 독립한 지 불과 몇십밖에 되지 않은 나라가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절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해 세계 8번째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된 것부터 시작해 차세대 탱크와 5세대급 전투기, SLBM 미사일 잠수함과 스텔스 이지스 구축함들을 국산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산 무기 개발이라는 목표가 절실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력이 부족했던 시절 상당수의 부품과 소재는 외산 수입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GDP 경제력 가진 강대국 대한민국의 소재 개발이 이뤄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산 무기에 탑재되는 부품의 국산화율은 점차 높아져 갔는데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 장갑판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초고강도 장갑판의 자체 개발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존 장갑판의 소재로 쓰이던 미국산 베이나이트 강철판보다 방어력과 탄성이 뛰어나면서도 열 처리 시간을 100배로 단축했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생산 속도가 월등히 빨라진 것인데요. 이렇듯 차세대 신무기에 탑재할 새로운 소재 개발과 함께 국내 생산을 통해 외화 유출을 막고 뛰어난 생산성과 성능으로 대한민국군 전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당 보도 과정에서 초고강도 장갑판의 성능 시험을 인도의 K9 자주포의 공장에서 여러 차례 진행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는데요. K9 자주포가 인도에 수출됐고 인도의 3.5세대 전차에 첨단 소재를 한국이 납품한다는 계약이 체결된 바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2021년에 들어서 대한민국과 인도 양국의 군사기술 협력이 상당한 수준 진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초고강도 장갑판으로 개량한 K2 전차의 수출 전망이 밝아졌음은 물론 K3 전차에 관한 성공적인 개발도 조기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독자적인 국산 소재 기술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초격차 수준의 기술적 격차를 이룩해 다른 나라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군사무기 소재 기술도 최정상급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보통 첨단 무기에 쓰이는 첨단 소재들은 그 세대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기술을 투입해 만들어지는데요. KF-21 전투기를 보듯 매우 정밀한 시설과 장비를 필요로 하며 인력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투입되어야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막대한 자본을 들여 좋은 설비를 갖춘다 한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이 없다면 무기에 사용할 신소재 개발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열정적이고 천재적인 인재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야 겨우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인들의 오랜 노력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산 투자와 한국의 뛰어난 연구진들의 끝없는 노력에 힘입어 스텔스 도료부터 여러 종류의 메타물질과 신소재 등 정말 각기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무기 소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KF-21 전투기가
2026년에 개발 완료됨에 따라 가장 필요한 건 스텔스 도료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이미 스텔스 도료를 보유하는 데 성공했으며 상위권을 달리고 있죠. 한국산 스텔스 도료는 1999년부터 시작된 오래된 사업입니다. 당시 우리 군 관계자들은 스텔스 도료가 꼭 스텔스 형상의 전투기가 아니어도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 등 무기의 성능을 향상할 수 있고 스텔스 기술의 기본이었기에 높은 수준의 차세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기술로 파악했습니다. 당연히 이를 개발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데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스텔스 도료를 본격적으로 개발했는데요. 개발 10년 만인 2009년 비로소 스텔스 도료를 한국의 기술로 완성하는 데 성공시켰습니다. 해당 스텔스 도료는 노루 페인트가 방산 기업들과 합작해낸 결과물로 스텔스 페인트 통에는 귀여운 노루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군이 보유한 전투기로 실전 테스트가 입증되었으며 예상보다 140%에 달하는 성능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도 레이더 흡수가 가능한 스텔스기 개발에 한 걸음 내딛게 된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었죠. 하지만 스텔스 도료가 완성된 시점에서 연구진은 또 다른 고민에 빠집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스텔스 도료를 사용하는 전투기에 막대한 비용을 문제 삼아 F-22 랩터를 퇴역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스텔스 도료를 도포한 전투기는 우수한 스텔스성을 보이지만 매 비행마다 도로를 다시 칠하는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했기에 매우 높은 유지비가 실시간으로 소모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의 연구진들은 더욱더 나은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플라즈마 스텔스 연구와 메타물질 연구를 병행했으며 한국산 신무기 소재에 관한 연구 성과를 조금씩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신무기 소재 기술을 이용하면 KF-21 전투기를 공격하는 레이더파를 무력화시켜 적군의 전투기에 탑재된 레이더파를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스텔스 필름을 개발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플라스틱 필름에 메타물질을 접착해 스텔스 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스텔스 필름을 만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수준 역시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의 실험 결과 레이더파에 대해서 90%의 높은 흡수율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름을 구성하는 핵심 재료인 소재에 관한 대량 생산에 있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기술부터 시작된 한국의 초정밀 소재 개발 수준은 KF-21 전투기의 스텔스 필름에 관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확인되었군요. 스텔스 필름과 비슷한 잠재력을 가진 한국산 메타물질은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된 인공물질을 총칭합니다. 어떤 물질을 어떤 형상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강철보다 단단하면서 고무보다 잘 늘어날 수도 있으며 또한 한국산 메타물질은 사람의 육안이나 레이더상에서 보이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투명 메타물질 소나의 음파를 흡수시켜 수중 음파를 투과시키는 신무기 기술 체계를 확보한 상태이며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 등 3,000톤급 잠수함에 스텔스 메타물질을 장착시켜 동해와 독도를 수호할 예정입니다. 강대국 한국은 현재 전 세계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경제 통계치를 뛰어넘어 연구진들의 예산 투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해외 최우수 경제기구가 극찬하는 놀라운 한국의 세계 GDP 경제력 순위로 국방과학 예산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GDP 경제 순위 경제 규모가 2022년에 세계 9위권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과 동시에 국방 예산은 2024년까지 58조 원을 넘어 6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쇠퇴하는 일본과 10조 이상의 차이를 벌려 초격차를 유지하게 됩니다. 강대국 한국의 영원한 자주 국방을 위해선 끝없는 차세대 무기 개발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 국방을 위하여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105구려제곱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